안녕하세요. 인생을 쓰는 김 작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왜 만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겉으로 보면 참 착하고 말도 곱고 예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쪽이 쓸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람 하나 이해 못하는 내가 문제인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꾹 참게 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잖아. 이 한마디로 마음을 눌러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마음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느끼신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도 까다로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는 꼭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놓고 무례한 사람일까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절해하고 선을 그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힘든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말도 고운데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더 오래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깊이 상처가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처럼 들리는 표현, 늘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만 이해하게 만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절대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겉은 착한데 왜 마음이 먼저 달아가는지, 왜 당신만 늘 조심하게 되는지, 왜 이 관계를 끊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 대신 이 관계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한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럼 겉은 착한데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의 진짜 심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들도 부담 없이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착한 사람인데 마음이 먼저 다를까? 먼저 이런 장면부터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든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든 그 사람은 늘 예의가 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남들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하지. 저 사람만큼 순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몸은 아무 일 없는데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무례한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떠오릅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결론은 늘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착하니까 내가 좀 이해하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졌나 보다. 괜히 사소한 말에 상처받았나 보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항상 큰 소리와 거친 말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겉으로는 좋은 말처럼 들리는 표현이 마음을 더 깊이 닳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간접적 공격 또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직접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뜻은 아니었어. 다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내가 솔직해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 겉으로 들으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줄은 몰랐네. 이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불편함을 느낀 나는 괜히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안으로 쌓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좋게 말했는데, 나는 배려했는데,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상대의 표정이나 기분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한쪽은 계속 조심하고 한쪽은 계속 편안합니다. 한쪽은 마음을 닫아가고 한쪽은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방식은 악의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 말은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칼 같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다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달아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의 감정이 계속 뒤로 밀려왔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걱정인 척, 조언인 척하는 말의 정체. 이번에는 말 한마디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겉은 착한데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들을 들을 때 처음에는 고맙게 느껴집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같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듣고 나면 자신감이 조금 줄어있고 괜히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실지도 모릅니다. 모임에서 옷차림이나 말투를 두고 요즘은 그런 게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웃으면서 던지는 말 또는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끝에 그래도 너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덧붙이는 말. 칭찬 같지만 어딘가 비교가 섞여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프레이밍 효과로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틀로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감정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겉으로는 걱정과 조언의 틀을 씌웠지만 그 안에는 평가와 비교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의 공통점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면 상대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까지 기분 나쁠 줄은 몰랐어. 난 좋은 뜻이었어. 내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야. 이 말이 나오면 상처를 받은 쪽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격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참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는 묘한 학습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겠다. 괜히 기분 나쁜 티 내지 말자. 이렇게 감정을 접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조심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조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만큼 편안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균형이 깨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한쪽의 마음을 마르게 만듭니다. 어떤 심리 실험에서는 사람이 직접적인 비난보다 애매한 부정적 메시지에 더 오래 상처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아프지만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말은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천천히 달아드는 모래일 수 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것도 깎아냅니다. 이 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걱정과 조언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인 척하는 평가는 상대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그 차이를 정확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항상 나만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겉은 착한데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독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넘어가자. 나이 들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저 사람도 나름 힘들겠지. 이 말들 남에게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겪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해하는 쪽은 늘 나이고 넘어가는 쪽도 늘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점점 말이 줄어들고 표정이 사라지고 속마음은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조금 상처가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반응이 돌아왔을 겁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던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은 두 번 움츠러듭니다. 한 번은 그 말 자체로, 또 한 번은 괜히 말했다는 후회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죄책감 유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직접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처받은 사람이 스스로 미안해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라는 말 속에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책임은 여전히 당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늘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는 순간 예민한 사람이 되고 말을 꺼내지 않으면 역시 착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차라리 내가 참는 쪽을 말입니다. 여기에는 나이와 함께 쌓인 마음도 작용합니다. 이 나이에 관계 하나 잘못 망치면 더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새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라도 그냥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나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당신이 참지 않아서 깨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해해온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함이 계속해서 당신만 아프게 만든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왜 꼭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할까? 겉은 착한데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상황을 극도로 피한다는 점입니다. 싸움이 생길 것 같으면 말을 흐리고 책임을 져야 할 순간이 오면 표정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참 성숙해 보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문제를 안 만들어. 저런 사람은 드물어. 하지만 그 평판 뒤에는 조용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이미지 관리 욕구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평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대가로 치를 때 생깁니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책임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없지만 마음의 균열은 쌓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문제를 만든 사람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누군가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그 불편함의 주인은 늘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가 바로 당신이 됩니다. 현실에서 이런 장면은 자주 반복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라는 말 뒤에는 그러니 책임질 필요도 없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리하지 않는 말입니다. 한 심리 연구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해 보이려는 욕망이 때로는 선함 그 자체를 파괴한다. 이 말은 겉으로 착해 보이는 것과 진짜 선한 행동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아픈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반복되는 행동 신호, 우연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만 그랬겠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한 번, 두 번은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항상 대화가 흐려집니다. 책임을 나눠야 할 순간에는 말이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과 부담은 늘 당신 쪽으로 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은 반복될수록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대화가 끝나는 방식까지 늘 비슷하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평소에는 참 다정한데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 발 물러나는 사람, 말은 함께 하자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정하는 게 낫겠다고 슬쩍 넘기는 사람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책임 회피형 반응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편한 책임을 지는 순간을 피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늘 말은 부드럽고 결론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의 감정에는 둔감하면서 자기 감정에는 예민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불편해지면 분위기를 빠르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누군가 해결해 주길 은근히 기대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당신은 점점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는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한쪽은 계속 조정하고 한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불균형이 마음을 가장 빨리 닳게 합니다. 어떤 심리 연구에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 할 경우 그 행동을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으로 굳힌다고 설명합니다. 즉, 본인이 나쁘다고 느끼지 않아도 같은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의도가 선해 보여도 결과가 늘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신호입니다. 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이 말은 당신이 느껴온 불편함이 기분 탓이 아니라 행동의 누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꼭 마음에 남기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계속해서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째, 왜 이 관계를 끊지 못했을까? 여기까지 오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왜 나는 이 관계를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이 질문은 자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관계는 끝나지 않아도 마음은 계속 아파집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집니다.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관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관계를 놓는 게 더 두려워집니다. 이 사람마저 놓치면 나는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정이라는 감정이 더해집니다. 오래 본 얼굴, 함께한 시간, 지나온 추억들,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끊는 선택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정도는 내가 참자.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정서적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많은 시간과 감정을 쏟아부은 대상일수록 그만두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까봐 사람은 더 붙잡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은 착한데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는 착각 속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시니어 세대가 가진 책임감도 작용합니다. 이 나이에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 내가 너무 모진 건 아닐까? 어른이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 편보다 타인의 입장을 먼저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힘과 관계를 견디는 힘은 다릅니다. 유지는 서로를 살리는 것이고 견디는 것은 한쪽만 달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 실험에서는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도 익숙한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경향을 손실 회피라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더 큰 변화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철학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불행을 놓지 못해서 괴로워진다. 이 말은 당신이 붙잡아온 것이 사람이 아니라 익숙함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이 관계를 놓지 못했던 이유는 미련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이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해도 됩니다. 7번째, 이제는 판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마음속에 이미 하나의 답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관계에서의 당신 모습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뒤에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나요? 말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괜히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집에 돌아와서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았는지 차분히 살펴보셔도 됩니다.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로 머물 수 있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늘 한마디를 더 생각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고 감정을 접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건강함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조정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한쪽이 계속해서 조정당하는 관계인지로 말입니다. 조정당하는 쪽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인가라는 질문보다 나에게 안전한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모호하지만 안전한 사람이라는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가, 상처를 말했을 때 바로 방어하지 않는가, 책임을 함께 지려 하는가. 이 세 가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사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자리여야 한다. 이 말은 관계의 목적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을 주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 나이까지 충분히 많은 관계를 책임지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관계를 선택해도 됩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냉정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이 자기 마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조용히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내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참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어른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관계를 지켜왔고 그만큼 많은 마음을 혼자서 견뎌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짚고 가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속 달아왔다면 그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불편함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관계가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 질문에 계속 고개가 저어진다면 거리를 두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함께 있어도 마음이 쉬는 사람, 그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를 정리하라는 강요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조금 더 아껴도 된다는 허락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사람의 마음, 관계의 신호,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에 대해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